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치 투자는 모두 장기 투자? NO! 밸류밴드 하나면 중단기 매매 타이밍도 완벽히 잡아낸다. 밸류밴드 창시자 신가치 투자의 혁명, 여러분의 성공 투자 길라잡이, 나무누 멘토의 워렌 버핏 2.0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요, 이제 금요일을 여러분과 함께 책임지기로 나섰습니다. 나무누 멘토입니다. 자, 직장인들 사이에서요, 이 뒷담화로 아주 즐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동료들끼리나 이렇게 모여서 직장 상사들을 잘근잘근 한번 씹어내고 있는 이런 풍경들 많이 보고 있는데요.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직장 다닐 때. 근데 이러한 이 뒷담화가요, 조직의 결속력과 스트레스 푸는 데는 또 왔다라 그러네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TV를 보고 계신 분들이 지금 윗상사를 이렇게 뒷담화 하시는 분들보다는 이미 윗상사에 계신 분들이 많죠. 지나가시다가 이 쫄병들이 그렇게 뒷담화를 한참 하고 있으면요, 모른 척하고 넘어가주는 센스와 여유를 한 번쯤 부려주면 그 또한 굉장히 존경받는 또 상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활에는 항상 이러한 여유가 필요하듯이 주식 투자하면서도 항상 여유가 필요한 게 또 좋은 수익률로 귀결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포트폴리오 종목 상담 신청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02-3153-2611번에서 2번입니다. 02-3153-2611에서 2번이고요. 무료 문자 가능합니다. 013-3366-0110, 013-3366-0110.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한데요. www.sentv.co.kr, www.sentv.co.kr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을 통해서 기법 관련한 궁금한 내용이라든지 포트폴리오 이제는 전 종목을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한번 진단을 받아보실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무료 문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많이 치는 거요, 이게 치매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 좀 점검을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황요, 일단은 강보합선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죠? 1934.94포인트로 15포인트 상승하면서 일단 거래소는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닥 또한 5포인트가량 상승했습니다. 546포인트 기록하면서 오늘 마감이 되었네요. 환율 같은 경우에도요, 4.1원 상승하면서 1080원 기록되고 있는 모습인데, 환율의 계속적인 안정세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튼 오늘 시장 그러면 제일 먼저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은요, 이제 오늘 매매 동향들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 G2에서 이제 훈풍의 우리나라 증시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해서요, 일단 1690계약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점진적으로 순매수를 가져가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한 700억 정도의 순매도가 나왔어요. 이 매도 부분은요, 오늘 전일에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매도한 부분에 대해서 후발적으로 따라오는 물량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오늘 수급의 가장 큰 특징적인 부분은요, 바로 이 투신입니다. 투자의 신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여튼 투신이 1289억의 거래소 순매수와 코스닥에서 143억의 강한 순매수를 보였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요, 외국인들은 선물에서 당겨주고, 선물에서 당겨서 시장의 분위기를 좀 잡아놓으니까 투신권이 힘차게 현물을 사면서 지수를 빵 올려놓았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자, 최근에 어떤 흐름들 중에서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 하나는요, 두 개가 우리 뭐 바벨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 극과 극의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요, 네이버 같은 종목들, 즉 초성장 기업의 주가도 끊임없이 올라가고요. 지금 뭐 시멘트나 방직 관련 종목들도 올라가죠. 이건 초성장 기업이 전혀 아니거든요. 자산주와 초성장주 양대축으로 가고, 어중간한 종목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못 가고 있는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드디어 일단
선물옵션 만기도 지났고요. 이제 3월 분기 말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시장의 가장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과연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고민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코스닥 지금 많이 올라갔는데 이거라도 지금 따라가야 되느냐, 즉 달리는 말에 올라탈 것인가, 아니면 거래소 대형주 중에서 오르지 못한 종목에 어떤 이제 옮겨 타야 되나, 이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건데요. 여기가 어느 방향이 나올지 아직까지 명확히 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동시에 뭐 같이 뜬 부분인데, 여기 어느 쪽으로 중심 이동이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만약 기관이 본격적으로 순매수에 진입을 하면서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만들어낸다면, 이는 이제 지수 측면으로의 강세, 즉 낙폭과대 저가 대형주들의 순환매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당분간은요, 여튼 중소형주 코스닥이든 저가 대형주든요, 일정한 현재의 상승 트렌드는 조금 더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 오늘 거래소 측면으로 본다면 굉장히 좋은 흐름 나왔거든요. 배를 딱 붙여주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고, 외국인들이 전일 선물에서 많이 매도했지만 오늘 바로 또 순매수 들어오는 점을 본다면, 다음 주 한 주는요, 굉장히 다음 주 한 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1950을 넘어서 60, 70으로 달려가는 한 주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다고 해서 코스닥이 뭐 떨어지는 이런 흐름들보다는 아직은 동반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 해서요, 일단 오늘 장 정리, 그리고 다음 주 전략에 대해서 살짝 짚어봤고요. 이제 지난번 추천 종목에 대한 AS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먼저 점검을 해보겠는데요. 웅진 케미칼, 어느덧 37%의 수익이 나왔네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프로 제목이 뭐죠? 대박 플러스네요. 일단 대박은 나왔는데 여기서 저는 플러스로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하이스코 또한 30%대 돌파가 되었고요.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4%, 그리고 삼성 SDI 1.3%, 그리고 대우 인터내셔널 강보 앞선으로 일단 전포트 전반적으로 괜찮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한 종목씩 이제 말씀해 드리면은 웅진 케미칼 사신 분들은요, 일단 굉장히 축하드린다부터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이렇게 급등할 줄 저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도 몰랐습니다. 다만 분명히 저평가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충분히 진격 가능하다, 이렇게 봤었는데요. 지금 요거 한번 볼까요? 제가 이 종목을 추천했을 때가 2월 달에 추천했던 부분이, 자, 요건데요. 웅진 케미칼의 밸류밴드 차트를 요 그림을 보면서 제가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우상향하고 있는 밸류밴드의 이 가운데 부분까지 주가가 와 있다면 이거는 절대적인 저평가다, 제가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 그렇다면 이 빨간 선까지도 한번 도전하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1차가 12,500원인데 통과되었죠, 회색이. 지금은 빨간색으로 도전한다. 그럼 이 빨간색 가격이 얼마냐? 최소한 14,500원에서 15,000원 라인까지도 보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요, 15,000원까지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수익을 만들어낼 것이고요. 자, 두 번째 현대 하이스코인데요. 현대 하이스코 같은 경우에도요, 사실은 저의 그 무료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은요, 두 번의 찬스를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잡았냐면, 이 밸류밴드 차트 가지고 이 부분 처음에 4만원권 이하 38,000원에서 잡아서 46,000원에 한번 매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42,000원 라인에서 43,000원 라인에서 다시 이거는 재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장난이 심했죠. 많이 떨어졌다가 급작스럽게 올라가는 이름들이 나왔습니다. 자, 전형적인 약간의 뭐랄까요, 반전의 종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일 수익을 많이 내는 강간사업부를 우리 현대제철로 넘겨주었는데, 그거를 받은 현대제철은 주가가 끊임없이 떨어지고, 이 캐시카우를 넘겨준 회사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더 필요한 게 뭘까요?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전망보다도 한 번쯤은 거꾸로 보는 이런 투자가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여튼요, 현대 하이스코도요, 진행형입니다. 진행형이니까요, 충분히 한 6만원까지 볼게요. 한번 수익, 제가 한번 이 목을 탁 물면은요, 절대 안 놔준다 그랬죠. 수익 한번 내면은요, 끝까지 내거든요. 근데 지금 추세가 아직까지 떨어질 추세가 전혀 아니죠. 수급 상황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상황이니까 한번 밀어붙여가지고 수익 한번 와장창 한번 채워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인데요. 두산 인프라코어. 이 종목 너무 좋아요. 사실은 지금
만약에 오늘 제가요, 이 대박 플러스 이 포트를 보면서 있잖아요. 포트를 보면서, 두산인프라코어를 다른 코너에서 추천할까 말까 굉장히 망설였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여기 우리 대박 플러스 시청자분들께 추천해드렸기 때문에 요거만 계속 가져갈 건데요. 일단 기업의 내용 변화 너무나 좋습니다. 요거는요,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크게 비상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요, 놓치지 마시고 항상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인데요. 굉장히 좀 무겁죠? SDI 가지고 계신 분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자동차 박람회 이제 끝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갈 듯 안 올라가니까요. 지수 영향이 굉장히 크죠. 삼성 SDI는 종목 한 종목, 이 종목을 가지고 어떤 대박을 내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보다는요. 포트라는 것은 항상 안정성과 그리고 중장기 포트도 반드시 한두 종목씩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정하게 초대형주와 그리고 옐로우 칩들 같이 적정하게 비율 조정해서 섞는 게 가장 좋아요. 무조건 1등주가 좋다 해서 삼성전자에 현대차 이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돈 안 됩니다. 그거는 투자할 필요가 별로 없죠. 너무나 편한 투자인데 수익이 지금 나는 구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어찌 보면 좀 유들이 있게 시장이 접근하는 게 좋은데, 그래서 SDI는 포트 전반적인 안정성을 고려해서 좀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역시 중장기적으로 조금은 계속 좀 더디 가고 느린 행보지만 그래도 가져갈 만한 종목이면 틀림없으니까요. 좀 더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우 인터내셔널인데요. 이 종목이 좀 떨어지고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을 좀 받았나요? 그런데 항상 지금 보시면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항상 뭐냐면 시장의 기본적인 펀더멘탈과 가격이 따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역배열이다, 다이버전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엔요 모든 것은 지표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주식 투자는요 굉장히 쉬운데요. 왜 쉽냐면 펀더멘탈만 믿고 가면 되는데 자꾸 중간에 옆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하루는 올라갈 때는 이 소식, 떨어질 때는 이 소식, 이런 소식에 정작 중요한 본질적인 것들을 놓쳐버리고 매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차트만 가지고 일목균형표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내 말 따르라!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가는.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기업의 내재 가치가 중요한 거죠. 고함 친다고 올라갈 것 같으면 제가 여기서 고함 맨날 지를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업은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 내용에 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종목은 여러분들 제가 끝으로 요 말씀 하나 드릴게요. 작전주의 목표가가 1년에 몇 퍼센트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제가 세미 같은 데서 물어보면 어떤 분들 한 2배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환상에 빠져있는데요. 그 목표가는요, 내가 살 때까지가 목표가예요. 개인 주식 투자자들이 결국 그 목표가를 만드는 거지, 그 나쁜 놈들이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본질 가치를 넘어선 거는 예측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반드시 기업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의 본질 가치에 그 주가에 핵심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 종목들 AS 해봤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무의 워렌 버핏 초단기 기업 분석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게 있는 음악이 막 나오니까요. 저 얼굴도 크지, 전반적으로 무게가 확 실리는데요. 자, 지난번에 지난주까지 뭐 했냐면, 이 하이라이트, 그죠? 키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기업 분석의 하이라이트를 보는 법을 쭉 배웠었고요. 오늘은 이 투자 정보를 좀 배워갈 건데, 지난번까지는 거의 하이닉스 가지고 많이 했는데, 오늘은 LS 산전이라는 종목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제일 먼저 이게 한 개씩 이제 접근하는 방법, 보면은요. 자, LS 산전,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하이라이트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기업 정보 했었고, 이제 투자 정보 이걸 이제 볼 거거든요. 이제 이미 어느 정도 내용이 많이 나왔어요. 모르는 용어 정도만 접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제일 먼저 이런 거 왼쪽에 보면 시세 현황이라고 나오죠. 시세 현황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외국인 지분율이 얼마만큼 되느냐. 제일 먼저 외국인 지분율 보니까 한 13% 정도 되는구나. 그 다음에 기말 보통주 배당률이라는 게 나오는데, 요거 항상 헷갈리지 마시라 그랬어요. 배당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배당률은 뭐냐면 배당금을 뭐로 나누냐면
액면가로 나눈 거예요. 액면가. 보통 이제 거래소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액면가가 5,000원이잖아요. 그러면 배당금이 만약에 뭐 500원이다. 그러면 5,000원에 500원이니까 10%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놈은 보니까 기말 보통주 배당률이 22%라면 액면가가 5,000원이라면 얼마 정도 대충 한 1,000원 정도에 왔다 갔다 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1,000원 정도 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라는 것은 배당금에 뭐를 나눈 거냐면 주가를 나눈 거예요. 주가를. 주가가 만약에 10만 원 해버리면은 500원 받아봐야 0.5%밖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배당률과 배당 수익률의 차이는 있다는 거 꼭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옆에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 여기 밑에 그림이 하나 나와 있죠. 이 그림이 뭐냐면 종합주가지수는 이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은 이 종목이 속한 업종 있죠. 이 종목이 속한 업종의 전체적인 수익률이 나와요. 그리고 LS산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이 기업의 주가의 궤적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그래프를 통해서 뭐를 볼 수 있냐면 이 종목은 종합주가지수와의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가느냐, 또는 이 업종 내에서 어떤 흐름들이 나오느냐, 이게 이제 1년짜리로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1년을 비교해보니까 전기전자 업종보다는 높은 자리에 가 있고, 그리고 종합주가지수보다는 종합주가지수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있네. 그러면 결국 1년 동안에 LS산전 같은 경우에는 종합주가보다는 좀 더 강한 수익률이 나왔다.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한 5% 정도 초과 수익이 지금 달성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같이 가는 종목들도 있지만 전혀 다르게 가는 종목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기업어음에 대한 거 나오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등급, 기업어음 제가 어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나요? 자, 어음은요, 총 6단계로, 신용등급은 10단계거든요. 트리플 A부터 A 이렇게 나가는데, 어음은요, A1, A2, A3, B, C, D 이렇게 총 6단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단계를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투자적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투자적격이다. B, C, D는요, 투자적격이 아닌 거죠. 여기에서 지금 등급은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A1. 그렇다면 어음으로 본다면 가장 완벽한 어음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회사채 등급 현황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회사채 등급이 이제 뭐 AA-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굉장히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이 재밌어요. 자, 앞으로 이 컨센서스 히스토리라는 게 나와요. 컨센서스 히스토리. 컨센서스 히스토리인데, 이 컨센서스라는 말을 갖다가 처음 들으시는 분들보다는 많이 들어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 이게 영어로 막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그죠? 이게 뭐냐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A 기업에서 목표 주가가 요거는 6만원이다. A 증권사에서, B 증권사에서는 55,000원이다. 그리고 C 증권사에서는 65,000원이다. 이렇게 쭉쭉쭉 리포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전체적인 리포트에 뭐 평균값을 평균값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컨센서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애널리스트 한 사람이 이 회사의 주가는 얼마가 갈 거야, 얼마가 목표 주가가 된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의 데이터는 별로 효용성이 떨어질 수가 있지만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나오면 그 목표 주가는 거의 일정하게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이 컨센서스라고 그러고요. 결국 이 히스토리라는 게 뭐냐면 최근에 나온 리포트들, 이 컨센서스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2013년 10월부터 조금씩 바뀌어 내려간 거죠. 그래서 보니까 목표가가 전반적으로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거 보면 지금 92,000원대까지 지금 나와 있다는 거죠. 현대증권을 통해서는 92,000원까지 나와 있고 지금 직전 투자 의견에서 계속해서 매수 사인이 나와 있네요. 그럼 무엇을 보냐면 전반적으로 이 직전 목표가가 최근에 나온 리포트일수록 목표가가 어떻게 나온다? 높게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단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최근의 리포트가 목표가가 동일하게 더 높게 나온다는 것은 최근의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다? 더욱더 좋아지고 있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러면 또 리포트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쭉 많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리포트가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이거 한 번만 또 볼게요. 나왔으니까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 리포트의 개수가, 여기 보시면, 이렇죠.
어마어마하게 나온단 말이죠. 기관들이 분석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SK하이닉스가. 왜 기관들이 이렇게 분석하기를 좋아할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볼 사람이 많잖아요. 볼 사람이 많은 종목을 쓰는 게 재미도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데이터들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전체적인 목표가가 얼마 정도 나와 있냐면 5만 원에서 한 3만 4천 원 왔다 갔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우리 이거 생각해 보니 최악의 목표가와 최고의 목표가 그 가운데를 딱 잡아간다면 전체적으로 한 4만 5천 원, 4만 한 2, 3천 원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투자 의견들이 전부 다 어떻게 나오냐면 매수 있죠. 근데 여기 고춧가루가 하나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매수에서 뭘로 바뀌어 있는 게 있다. 매수에서 보유. 요 말은 투자 등급이 밑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그냥 이 회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동양重工회사는 이 하이닉스 매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도해라 이야기하면 주주들이 되게 싫어하겠죠. 기업에서도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매도해라는 말은 못하고 그 대신에 보유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기관이 보유해라면 절대 보유하면 안 되는 거죠. 쏘면 안 된다. 그죠? 그때 보면 목표가가 3만 4천 원에서 그대로 상향이 안 나오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분명히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요. 여기에 기관들의 컨센서스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전반적인 리듬, 전반적인 흐름을 우리는 이제 체크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리포트가 많은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재무평점 항목별 스코어라는 게 나와요. 이거는 키스에서 회사의 재무평점에 대해서 적정하게 자기들이 이제, 여러 가지 툴을 사용해가지고요. 점수를 매겼어요. 점수를 매겨가지고, 각기 차익금, 자기자본 비율, 차익금을 자기자본으로 나누고, 자기자본 비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환계수, 이자 보상 비율, 그 다음에 에비타, 금융비용,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요거까지 다 봐가지고는 언제 초간단 분석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분석 안 해도 되고요. 뭐만 보냐면, 파란색이 전년도고요. 빨간색이 지금 연도입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이 2012년이고, 빨간색이 13년이니까 2012년 대비 작년에 얼마만큼 좋아졌나? 이것만 제일 먼저 보면 되죠. 그래서 파란색 대비 빨간색이 더 높이 있으면 일단 좋은 거죠. 또, 전체적인 숫자가요, 2에서 5 사이가 나와 있으면, 2에서 5 사이 정도가 유지가 되면은요, 꽤 괜찮은 거예요. 평점에서. 물론 2.5점 정도에서, 2.5점에서 5점 사이 정도만 되면은 굉장히 괜찮고요. 평점으로 3점 정도만 유지가 되면, 이 회사는요, 일단은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더군다나, 오른쪽에 보면 키스 크레딧 인덱스가 나오는데 이 회사의 신용도에 대한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 12년에 좀 안 좋았다가 2013년에 급격히 다시 회복되면서 기존에 2009년, 2010년 최고의 자리만큼 지금 올라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네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주가도 2010년 최고점에 거의 육박할 정도로 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 보면은요. 키스의 시계열 분석 및 산업 연관 분석 나오는데 요거 재밌습니다. 요거 아주 볼만한 건데 요거 참 데이터를 쓸모 있는 데이터를 제공한 거예요. 요거 아주 재밌는데 요게 뭐냐면 이 동종 산업 내에서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이제 위치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의 경쟁 강도를 볼 수가 있는데 요거 이제 글로 보면 이렇게 말로 나와요. 말로 나오는 거는 한번 이제 관심 있는 부분만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자, 요 그래프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그래프가 나옵니다. 요게 굉장히 재밌다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면 여기 보면 대표 기업 나와 있고요. 대상 기업 나와 있고 산업평균과 이 기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거는 전체적인 흐름만 보시면 되잖아요. 아, 바닥을 치고 올라가고 있구나. 요거는 업종도 올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 그림이 재밌죠. 이거 이제 학창 시절에 우리 대부분의 고등학교 때요. 이과 쪽으로 하신 분들은 요거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이거. 표준 정규 분포라고. 아, 이거 듣기만 해도 신기질 난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여튼 이렇게 배불뚝이 같이 생긴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상위 쪽의 그룹이 형성이 된다. 더욱더 높은
높은 값을 가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 빗금 쳐놨죠? 자, 이게 무슨 가운데 부분에 있죠. 전체적인 이 산업의 중간 부분에, 즉 평균치 근처에 어떻게 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특별히 굉장히 뛰어난 건 아니지만 평균에 계속 들어와 있는 부분이다. 자기 자본 비율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순영업 자본 회전율 같은 경우에도요, 일단 뭐 굉장히 뛰어난 건 아니죠. 평균치는 가고 있구나. 자, 보세요. 이 값이 전체적인 평균치, 이제 영업 자본 회전도 뭐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그 다음에 유동 비율 같은 경우도 지금 중간 부분이고, 지금 전기전자 업종에서는요, 이 총자본 수익률, 매출액 증가율 다 일정하게 이 LS산전은 그 자리에서 그냥 적정한 수준에 지금 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좀 튕겨져 나가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어떤 종목을 한번 볼까요? 조금 이제 튕겨져 나가는 기업들을 보면은 조금 눈에 더 확실히 들어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스코어가 있고, 시계열 분석 이익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케미칼 같은 거 한번 해볼까요? 시계열 분석으로 보면 나오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지금 어떻게 나와요? 순영업 자본 회전율이 가운데에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확 가 있죠. 굉장히 좋은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같은 산업 내에서도 굉장히 양호한 상태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 기업이 동종 산업 내에서도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그 산업 내에서 어느 정도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 요거는 앞으로도 좀 수익이 발생하면 굉장히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주식에 대한 내용인데요. 뭐 액면가가 얼마다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보면 보통주 발행주수 이런 것도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주식 수가 2009년도부터 이제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특히나 코스닥 기업들 보면은요, 주식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요. 주식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 가지고 오히려 주가가 희석되다 보니까 이 정말 아주 이제 망하는 기업들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주식 수가요, 사실은 줄수록 좋다. 삼성전자는 뭐라고요? 줄이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자사주 매입이라는 게 유동 물량을 줄이면서 값어치를 올려가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시가총액 비중도 나오고요. 자, 여기 배당 내용 나오네요. 자, 이런 것도 기업들 보면 배당주 투자도 꼭 챙기셔야 된다고요.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 3월 28일까지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주식을 사시게 되면 3월 배당 법인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아요. 그럼 대표적인 3월 배당 법인이 어디 있을까요? 증권주와 보험주죠. 증권주, 보험주가 대표적인 3월 배당 법인인데 이것도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올해를 마지막으로 이제는 내년부터는요, 다시 12월 결산이거든요. 이때 보면 이 배당 기업의 배당금이 나와요. 2008년에는 900원 했네. 948원. 2009년에는 1697원, 1100원, 500원, 1000원 정도를 했구나. 그런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배당을 이렇게 지금 거의 뭐 1000원 내에 가까이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단기 순이익이네요. 단기 순이익이, 자, 이만큼일 때 950원, 1250원, 1150원, 600원, 1000원 정도. 가만히 보니까 단기 순이익하고 거의 유사하게 배당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딱 보니까 딱 단기 순이익만큼 거의 일정한 배당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거거든요. 근데 주식 수가 3만 주니까 결국 보니까 이 회사는 배당 성량이라는 게 나오는데 매년 돈을 번 거에서 30%, 평균적으로 28%, 30% 정도를 30% 정도를 배당하는 기업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고요. 이 얼마만큼 배당을 하느냐, 이게 바로 이익 대비 얼마만큼 배당하느냐를 우리는 배당 성량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단기 순이익이 만약에 10억이 났는데, 단기 순이익이 만약에 10억이 났는데, 이 중에서 뭐 5억을 배당했다. 그러면 배당 성량은 50%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배당이 나오면 올해도
당기순이익이 얼마가 나오면 얼마의 배당이 나올 것이라는 거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죠? 만약에, 얘들이 1,000억, 1,000억 원에 만약에 당기순이익이 나오면 1,000원 나올 것이고, 2,000억 나오면 뭐 2,000원 나올 것이고, 이렇게 우리는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배당 성향까지도 같이 잘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당 이제 가치지표의 부분들은요, 일단 다음 주에 좀 더 이게 또 새로운 내용들을 가지고요, 또 점검하도록 할 것이고요. 자, 이렇게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워런 버핏 2.0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중에서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종목에 대해서 본격적인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시청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집중적으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부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요즘 투자 올해 좀 성적이 좀 어떠세요? 한 15%, 20%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예. 조금 좀 고생은 좀 하고 계시겠네요. 마음고생은. 네네. 그래도 괜찮아요. 아직까지 꼴랑 3개월도 안 지났는데요. 올해는 수익 많이 날 수 있는 기회인데, 이제 시청자분께서 본전 차리는 거는 챙기는 거는 문제가 아니고요. 올해 많이 벌 수 있어요. 걱정하지 네, 마시고요. 말씀만 들어서 감사합니다. 네. 투자해보신 한 횟수가는 어느 정도 되시죠? 기간요, 기간. 그냥 돈은 못 버는데 조금 됐어요. 구력은 좀 되시겠네요, 그러면. 예. 그러면 전반적으로 일단 시장을 조금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네. 그죠? 이해는 하시는데 이게 돈으로 잘 연결이 안 돼서. 그게 조금 아쉽겠네요. 예. 자, 포트폴리오 먼저 좀 불러주실까요? 네. 네. 광전자 가지고 계시고요. 35%. 35%요. 네, 2,160원. 2,160원요. 네, 대우건설. 자, 그 다음에 대우건설요. 네, 8,000원에 25%. 8,000원에 25%요. 네, 신송홀딩스. 신송홀딩스. 1,650원에 20%. 1,650원에 20%. 네, 대덕 GDS가 15,700원에 20%. 15,700원에 20%. 지금 시청자분께서 불러주신 종목을 지금 한번 쳐보니까, 네. 매수 가격이나 지금 가격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네. 최근에 사신 거예요? 2,200 얼마에 샀다가 계속 다시 물 마른 거예요, 광저자도요. 계속 조금씩 타셨군요. 네, 물 그래서 탔어요. 이제, 자꾸 물 타시면 물 먹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꾸 너무 타시면 안 되겠고요. 투자를 종목 살 때 장기적인보다도 좀 중단기적으로 좀 하시는 분이시죠? 절반 정도는 그렇고요. 예. 또 단타할 때도 있고요. 단타할 때도 있고요. 네. 때로는 단타도 좋습니다. 단타도 필요한 장이 있고. 근데 네. 제가 종목을 딱 보니까요, 역시 좀 약간의 프로 냄새가 나요. 종목을 딱 보면, 소위 말해서 왕초보들은 종목 포트폴리오 보면 대반에 표시가 나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시청자분께서는요, 네. 일단요, 앞으로의 길이 좀 보여요. 좀 괜찮은 길이 보입니다. 네. 이 포트를 봐도 전혀 족보도 없는 이상한 종목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네. 답이 없어요. 근데 시청자분께서는 분명히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조금만 여기서 보충을 해가지고 조금만 좀 만들어가면은요, 올해 아주 좋은 수익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네. 제일 먼저 광전자입니다, 광전자. 야, 근데 이게 굉장히 아쉽죠, 이게. 지금 이거, 광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이 워낙에 안 좋아요, 그죠? 3년 연속 지금 적자, 그죠?
예. 이게 지금 뭐 일본 도시바 회사가 이제 자기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먹은 회사거든요, 이거. 처음에는 이 회사를 인수하려고 한 게 아니고 돈 빌려줬을 뿐입니다. 전환사채로 빌려줬는데 어쩔 수 없이 주식으로 바꾸다 보니까 회사를 인수하게 돼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계속 실적이 안 좋으니까 계속 유상증자, 그 3호로 또 BW12 발행을 하게 되고, 그냥 주가가 계속 희석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은 자리까지 이제 와 있는 상황인데요. 참 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긴 해요. 그렇지만 주가라는 게 기업의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무진장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예. 적정한 수준이 되면 더욱 더 많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제가 보기에는 광전자는요, 일단은 앞으로 향후 전망은 분명히 좀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죠? 어떤 뭐, 예를 들어서 LG 패키징 부분에서 워낙에 집중적인 설비를 많이 했었고, 여기서 2분기부터는 일단 흑자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들 상당히 많이 나와 있긴 한데, 아직은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거든요. 제일 고민입니다. 네, 제일 고민이 비중이 제일 많은데, 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요거요, 계속적으로 가져가기보다는요, 일단 2160원이 평균 매수 단가가 됐으니까, 네. 다행스러운 점은 지금 장에 이런 종목들이 조금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예. 보유하세요. 제일 먼저 보유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보유를 해야 되느냐, 이 궁금하시죠? 네, 목표. 단기적으로는요, 2,300원까지 보입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저는 보통 이제 3개월 주기로 목표가를 선정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 3개월 목표가 2,300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160원에 사셔가지고 35% 비중이 좀 늘어서 하루하루 힘드실 건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2,300원까지는 좀 가져가시자고요. 네. 손절매 라인도 같이 집어드리면은 신저가 찍고 내려가면 손절을 하셔야 되는데, 네. 지금 저가가 1940원이거든요. 예. 요 가격 밑으로 깨고 가게 되면 손절매 해야 되겠지만, 이 가격 네.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2,000원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깼다가 다시 저거 했거든요. 네, 2,000원 깨는 거는 별로 이제, 네. 이런 게 이제 워낙에 좀 수급이 취약하다 보니까 다시 신저가를 깨버리면 그 투매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깨면 순간적으로 다시 한번 팔아주셔야 됩니다. 그때 또 물 타면 안 돼요. 네. 예, 그리고 2,300원까지 갈 것 같아요. 희망을 가져도 괜찮겠습니다. 지금 거의 최악은 통과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도 희망을 갖겠습니다. 예, 자, 다음 종목이 대우건설인데요. 대우건설. 이건 언제 사셨어요? 대우건설 좀 한 달 좀 안 됐죠? 한 달 좀 안 돼가지고, 저때 딱 한번 쭉 올라가다가 예. 돈 좀 벌어 싶은데 제대로 왔죠? 예. 건설주가 그래요, 원래. 절대 쉽게 먹이지는 않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해드리면, 강력 보유 제가 권해드릴게요. 강력 보유요? 강력 보유입니다. 본드로 네. 딱 붙여놓으세요, 그냥. 본드로 네. 붙여놓고, 지금 뭐냐면 사신 가격이 또 뭐냐면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에 사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우건설이요, 작년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요, 일회성 비용을 댔다 많이 넣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1분기, 2분기부터는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아지는 속도가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대우건설은요, 놓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목표가는요? 예, 목표가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이 상황에서요, 이 종목의 수익을 내려고 하는 집단들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죠. 이게 외국인이 되었던, 기관이 되었던, 소위 말해서 큰 손이 되었던 누군가는 이 종목만큼은요, 뺏어 먹으려고 해요. 개인들을. 예. 왜냐면 이 대우건설이라는 종목은요, 맛있는 과자인데 개미가 많이 붙어 있거든. 그러니까 개미 털고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괴롭히더라도 절대 괴롭힘 참으셔야 돼요. 네. 참을인자 3개면 상한가 3개 나와요. 네. 꼭 참아내시고, 목표가는요, 1차적인 목표가는 일단 9,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목표가 9,000원 정도는 뭐 어려운 목표가가 아닌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 한 10,000원 정도 잡고 싶은데요. 일단 9,000원대까지는요, 아주 안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성홀딩스죠. 네. 예. 이 종목은 지금 요건 일반인들은 잘 안 사는 종목인데, 감각이 좀 있으신 분이네요. 참, 요 종목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사모님은 주로 종목을 매수할 때 어떤 정보를 통해서 주로 매수하세요? TV를 보고, 우리 저희 서울경제 TV를 보고 매수를 하세요? 아니면 타 방송국 TV 또는 신문, 뭐 많잖아요. 어느 매체를 이용하세요? 타 방송도 볼 때 있고요. 네.
또 증권사 추천 종목이 있어요. 예, 예, 예. 그러면 바로 저거 하는 게 아니고 지켜보다가요. 지켜보다가, 째려보다가. 예. 네. 내 마음에 들면 사는 거죠, 그죠? 네, 뭐 이 정도에 사라 했는데 그 사라는 금액보다 내려왔거나 네. 저거 했을 때 그거를 매수를 했는데 좀 자신감은 없어요. 네. 제가 지금 왜 그걸 여쭤봤냐면, 네. 일단 종목은 기관이나 전반적인 그 종목들이 괜찮은 종목을 설정을 다 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전혀 이제 다르게 투자하는 건 아니고 일정한 정보 소스를 걸러내는 능력은 있는데 문제는 타이밍이 조금 부족하세요. 네. 그래서 조금 낮은 가격에 잡았으면 수익을 좀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데 네. 역시 그 매수 타이밍이 조금은 한 박자 좀 느리든가 좀 빠르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여튼 종목은요 굉장히 선정은 좀 잘 안정적인 선정을 하고 계시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신성홀딩스 말씀해 드리면 이 기업은요 캐시카우가 너무 좋아요. 그냥 딱 안전하게 현금으로 들어오는 데는 소위 왔다 기업입니다. 그죠? 거의 독점적인 부분들이죠. 글루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캐파, 즉 증설을 많이 해가지고 이 수익성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은 변화가 없어요. 딱 수익이 한번 들어오면 이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되는 기업, 이런 기업들은요 요즘 주가가 굉장히 평가를 잘 받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부동산 임대 사업도 캐시하고 굉장히 괜찮은 상황이고 조금은 이제 우상향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문제가 되는 거는 주가라는 것은 이렇게 태어난 날을 기억해요, 주가가. 즉 뭐냐면 이 종목이 상장이 되어 가지고 상장이 된 첫날의 주가가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는 저항을 만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에서 뭉치죠, 지금 한 달 동안에. 네. 11,000원에서 계속 뭉쳐 있는 이유가 태어난 날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난 날 이것이 돌파가 된다면 한 단계 빠른 템포의 레벨업이 될 건데 떨어질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 기간이 얼마만큼 되느냐, 이제 그게 이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것도요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유를 제가 권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신동원 만약에 손절을 한다면 얼마예요? 9,700원요. 네. 예, 일단 목표가는 12,000원까지는 가능해요. 네. 일단 12,000원 가능하고 목표가보다 중요한 거는 9,700원을 떨어지게 되면은요 과감하게 손절하세요. 예. 신주는요 이게 수급이 다 아직까지는 굉장히 깨끗한 상황이거든요. 네. 깨끗하다는 것은 주가가 올라갈 때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아주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주가가 떨어질 때도 깨끗하게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9,700원 이하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반드시 손절하시고 바로 전화 주세요. 네. 그 후속타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대득 GDS입니다. 예, 대득 GDS. 이 이제 플렉시블 PCB라 그러죠. 연성 회로 기판 하면 대득 GDS 정말 좋고요. 저는 요거 이제 대득 GDS 같은 경우에는 자, 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뭐냐면 대득 GDS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인데 이 매출액, 이 빨간색의 증가 속도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이게 매출액 증가 속도는 굉장히 좋은데 딱 하나 단점이 있어요. 작년 하반기에 이익의 증가 속도가 살짝 줄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올해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과연 진짜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여기에서 추세를 다시 살려놓으면서 행진이 가능할 건데 1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안 나왔을 경우에는 일단 빠져나오신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장기적으로만 무조건 보유하시기보다는요, 일단 단기적으로 한번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래서 목표가를 좀 짧게 높게 잡으면 한 18,000원까지 정도 보이거든요. 네. 근데 18,000원까지 못 가더라도 지금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15,600원이잖아요. 네. 한 10% 정도 되면 물량을 일단 반으로 줄여나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네. 말씀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한 10% 정도 올라가면 1,500원 붙으면 한 17,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네. 17,000원 정도 되면 일단 물량을 반 정도 한번 축소를 하고 한 번 더 지켜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좀 이제 설명 좀 이해가 좀 되시나요? 예. 예, 너무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됐고요. 예. 또 제가 한 15일 정도 지나면요, 자금이 1,000만 원 정도가 돼요. 네네네. 근데 추천해 줄 수 있는 종목이 있는지요? 오늘 이제 대박 플러스 보시면서 매수를 하셔도 되고요. 네. 네. 또, 오늘 공격적으로 나갈 거니까 공격적 한번 사보실까요? 그거 네. 사셔도 되겠네요. 근데 그때 돈이 들어올 때
그 시점에 또 추천주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정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예, 시청 계속 하시고요. 또 전화 주시고 문자 넣어주시고 이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마지막 정리해 드릴게요. 네. 자, 광전자 그대로 전 종목 다 보이는데요. 광전자는 목표가 2,300원 설정해 드렸습니다. 손절가 1,950원이고요. 대우건설 목표가 9,000원이고요. 손절가 7,000원 설정해 드렸습니다. 신성홀딩스는 목표가 12,000원이고요. 손절가 9,700원. 대덕GD에서는 목표가가 18,000원이지만 17,000원부터 팔아나가자 이렇게 말씀해 드렸어요. 네. 손절가는 14,500원. 요 정도 메모를 해 두셔가지고요. 그대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투 기원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자, 공약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자, 과연 제2의 웅진케미칼 현대하이스코어가 탄생할 수 있느냐? 기대가 되시죠? 짜자잔! 오늘의 추천 종목 LS산전입니다. LS산전. 아까 지금 워렌 버핏 2.0 하면서 LS산전 막 끄집어내더만 좋다 하더니만 결국 이 종목 갖고 오려고 그랬네? 정답입니다. 예, 이 종목이 상세히 좀 설명해 드리려고 앞에서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자, 기업 소개는요, 일단 뭐 전력 시스템 관련해가지고는 풍부한 잔고 보유하고 있고요. 중국 자회사의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향 매출 증가되고 있다. JS전선이 사고 쳤잖아요. 예, 그 원전 관련해가지고 사고 쳤는데, 이거 사업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깨끗하게, 너 가!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신뢰 회복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 자동화 사업 부분에서도요, 14년 실적 상당히 이제 개선될 전망으로 보여지는데, 이 기업의 매출액과 순이익, 자,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살짝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이익에서 일단 강력히 돌아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할 부분은 바로 나무의 밸류밴드 차트가 아니겠습니까? 자, 밸류밴드 차트. 일단 수평으로 꺾이던 부분에서 우상향이 이제부터 2분기부터 시작된다. 그렇다 본다면 중심선은 바로 이 회색 라인이다. 회색 라인에서 빨간색 라인까지가 1차 목표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정해드리면 매수 가격 66,000원 되겠고요. 1차 목표가는 74,000원. 그리고 손절매가 61,000원. 이렇게 설정해 드릴게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했지만은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이 종목이나 또 대박 플러스 시청하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 드립니다. 일요일날 저녁 9시, 샘플러스에 무료 방송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시청하시는 분들, 일요일 9시 반드시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보다 상세한 이야기들, 좀 더 좋은 이야기들 여러분께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